의사소통교육부 김홍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8주차 중간고사 대신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요 작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그것을 과제로 부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오달락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을 보겠습니다. 가주제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가주제라는 것은 어떠한 글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을 제시하는 그런 주제가 가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주제를 받으면 글을 써야 될 사람은 진주제를 본인이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고된 하루 끝의 맥주 한 잔, 이런 식으로 정하다듯이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 고된 하루 끝의 맥주 한 잔이 진주제로 정해진 주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주제가 정해지면은 주제문을 또 써야 합니다. 주제문은 말 그대로 문장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완성된 하나의 문장이 되어야 되죠. 나는 고된 하루를 끝낸 뒤의 맥주 한 잔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겠죠. 진주제가 고된 하루 끝의 맥주 한 잔이라면 주제문은 나는 고된 하루를 끝낸 뒤의 맥주 한 잔을 사랑한다.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주제문은 오달락글에서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에 공이 그 내용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비교로 들은 고된 하루 끝의 맥주 한 잔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런 주제의 오달락 글쓰기에서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죠. 하나. 맥주 한 잔. 고된 하루 끝의 맥주 한 잔이라는 그런 대상 하나이기 때문에 본론에서는 그 대상을, 그 맥주 한 잔을 사랑하게 된 이유 세 가지를 찾아서 그 이유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한 달러씩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본론 세 달러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해서 맥주 한 잔을 사랑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찾아서 본론 세 단락을 각각 하나씩 만들 수가 있다. 또는 이유를 세 가지로 해도 되겠고 또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된 그 과정이 있겠죠. 과정을 단계별로 어떤 계기로 맥주 한 잔을 사랑하게 됐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서 계속 즐기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그런 식으로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된 단계를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서 그 본론 3단락을 구성해도 좋겠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딱딱 하나씩 잘라서 그렇게 각 단락을 본론 3단락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그 사랑하게 된 그 단계 과정을 3단계로 쓰든지 그렇게 해서 본론 3단락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개요 작성입니다. 개요 작성. 개요 작성에는 두 가지 개요가 있는데 화제 개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개요가 있습니다. 화제 개요는 맹사행으로 끝나는 것이죠. 문장이 맹사구가 되는 거죠. 맹사구로 이루어져서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 아니고 맹사구로 끝나는 그런 개요를 화제 개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달락 글쓰기에서 첫 번째 글은 서론이 되겠죠. 서론에는 주제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주제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고된 하루 끝의 맥주 한 잔
이렇게 해서 명사형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명사구가 되는 거죠. 완전한 다로 끝나는 문장이 아니고 명사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2, 3, 4가 본론 세 단락이 되겠습니다. 본론 세 단락. 그 본론 세 단락에는 그 맥주 한 잔을 사랑하게 된 그 이유 세 가지를 쓰거나 또는 그 맥주 한 잔을 사랑하게 된 그 단계, 어떠한 과정과 계기와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사랑하게 됐는지 하는 단계를 2, 3, 4에 나누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요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아마 그 단계별로 쓴 것 같습니다. 맥주 한 잔의 맛을 알게 해준 나의 첫 알바. 그리고 본론 두 번째에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구매한 첫 맥주. 본론 3단락에서는 맥주 한 잔의 힘. 이렇게 해서 본론 3단락을 구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맥주 한 잔을 사랑하게 된 과정을 단계별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락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병통치약 맥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번과 5번, 서론과 결론은 내가 사랑하는 맥주라는 그런 주제문 내용이 공통되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요를 작성해 놓고 5단락 글쓰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화제 개요를 바탕으로 쓴 5단락 글쓰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된 하루 끝의 맥주 한 잔,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여교육과 학생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면 항상 가족, 친구들이 먼저 떠올랐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자주 했던 것, 자주 생각나던 것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찾아보았다. 그것은 성인이라면 한 번쯤 느껴봤을 고되고 힘들었던 하루 끝에 마시는 시원한 구릿빛 맥주 한 잔이었다. 나는 그 맥주 한 잔을 사랑한다. 이것이 주제문이겠죠? 나는 맥주 한 잔을 사랑한다. 근데 그냥 맥주가 아니고 고되고 힘들었던 하루 일을 마치고 마시는 시원한 구릿빛 맥주 한 잔입니다. 자, 이것이 서론이 되겠죠. 본론 첫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런 맥주 맛을 알게 된 계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작이죠. 처음 그 맥주 맛을 알게 된 것은 2018년 여름 20살이던 내가 돈가스 앤드 스시 집에서 첫 알바를 끝내고 나서였다. 나는 주말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에 11시간씩 일을 했다. 이 가게는 홀 알바가 나 혼자였는데 손님까지 많았다. 나는 첫날부터 많은 실수를 했다. 주방에서 음식이 늦게 나와서 손님들이 화를 낼 때면 사과하는 것은 나의 몫이었고 주방 직원분들은 내가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고 계속해서 일을 시켰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가면서 일을 했다. 주문을 받아올 때마다 주방의 메뉴를 큰 소리로 외쳐야 했고 서시가 나갈 때면 서시 종류와 드시는 방법을 일일이 설명해 드려야 했다. 나는 첫날부터 일을 그만둬야 하나 생각했다. 마감을 하고 집에 갈 시간이 됐을 때는 다리가 너무 아프고 걷는 것조차 어려웠다. 11시간 동안 내가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시간은 고작 밥 먹는 시간 30분이었다. 가게에서 나와 집으로 가면서 나는 온갖 생각을 했다. 2주 만에 어렵게 구한 알바 자리인데 하루 만에 그만둬야 하나?
아니면 참고 끝까지 해야 하나 고민하며 집으로 갔다. 이 본론 첫 단락은 제일 첫 줄에 있는 것처럼 처음 그 맥주 맛을 알게 된 것은 2018년 여름 20살이었던 때 내가 돈가스 스시집에서 첫 알바를 끝내고 나서였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첫 단락 안에는 그 맥주를 마신 것보다는 마신 이야기보다는 하루 일과, 고생스러운 하루 일과, 알바하는 곳에서의 아주 힘든 그런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조법은 그 나중에 맥주를 마실 때 시원한 맥주 맛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고된 하루 끝에 마시는 맥주, 이 고된 하루를 설명하는 그런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 첫 단락은 본론 첫 단락은 고된 하루를 설명하는 그런 단락이 되겠습니다. 본론 두째 단락 봅시다. 나는 평소에 친구들이랑 술을 자주 마셨지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알바가 끝난 그날따라 나는 그 무엇보다 맥주 한 잔이 그렇게 마시고 싶었다. 왜 마시고 싶었겠어요? 본론 1단락에서 강조한 것처럼 아주 고된 알바 일이었다. 그래서 맥주 한 잔이 마시고 싶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집으로 가는 동안 계속 혼잣말을 했다. 집에 가서 시원한 맥주 마시고 싶다. 때마침 과자를 사오라는 엄마의 심부름으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렀다. 들어가자마자 발은 맥주가 있는 냉장고로 향했고 냉장고 문을 열어 맥주 한 캔을 꺼냈다. 얼음 덩어리같이 시원했다. 나는 맥주가 든 비닐봉지를 흔들며 들뜬 마음으로 집에 갔다. 처음으로 맥주를 구매한 이야기죠. 이렇게 맥주를 구매하게 된 동기가 바로 본론 첫 단락에 있는 고된 알바 일 때문이라는 거죠. 자, 본론 3단락을 봅시다. 집에 가서 빠르게 샤워를 하고 베란다에 있는 흔들 의자에 맥주를 들고 앉았다. 한 모금 마셨는데 이럴 수가 맥주가 달았다. 오늘 하루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 불만들이 하나같이 다 사라지는 맛이었다. 일하는 동안 나에게 짜증내시던 손님들이 용서가 되고 악마 같았던 직원들이 용서가 되고 한 걸음도 걷기 힘들 정도로 아팠던 다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달리기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나는 그런 맛이었다. 어렸을 때 아빠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던 게 맥주 한 모금을 마시자마자 이해가 되었다. 이게 본론 1단락, 본론 첫 단락, 두째 단락, 셋째 단락이 본론 첫째 단락은 아주 고된 알바 일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본론 셋째 단락은 집에 와서 이제 몸을 쉬고 이제 피로를 푸는 그런 과정인데 그 본론 2단락에 있는 그 맥주 편의점에서 사온 그 맥주가 동기가 돼서 본론 1, 3단락이 그렇게 반전이 되는 것이죠.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맥주를 사랑하게 된 과정을 3단계로 그런 방법으로 연결해 쓰고 있습니다. 결론 단락이죠. 나는 힘들었던 하루의 마무리로 맥주를 마시고 나면 하루를 보람차게 보낸 것 같은 뿌듯함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일이 힘들었던 날이면 그 무엇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이 맥주 한 캔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맥주가 피로회복제 같은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맥주 한 캔을 사서 혼자 베란다에 앉아 마시거나
가족 것까지 사와서 식탁에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며 마시고 난다. 술에 불과한 이 맥주 한 잔은 신기하게도 하루의 피로도 날려주고 가족이 한 곳에 앉아 오순도순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나는 일 끝나고 마시는 이 만병통치약 같은 맥주를 사랑한다. 자, 예시 이 예를 봅시다. 가주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진주제는 예를 들면 나의 취미 같은 것입니다. 제목이 나의 취미다고 할 수가 있죠. 취미는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주제문은 그 취미를 소개하는 것이죠. 나는 영화와 여행과 커피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주제문은 서론과 결론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랑하는 대상이 셋이면은 영화, 여행, 커피 같으면은 본론에서 그 대상 하나하나를 가지고 한 달러씩 쓰면 되는 거죠. 훨씬 쓰기 쉬운 거죠. 이렇게 쓰는 방식이.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일 때는 그 하나의 대상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를 쓰거나 그 사랑하게 된 과정을 3단계로 쓰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각각이 나누어지는 대상들 3개이기 때문에 그 대상 하나하나가 한 달러씩을 차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읽어갈 때는 세 가지의 공통성을 찾아서 주제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취미 분야죠. 취미. 자, 앞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개요 작성을 해봅시다. 이제는 예시 1에서 보았던 화제 개요가 아니고 문장 개요. 각 단락의 소주제들을 문장으로 완성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을 문장 개요라고 합니다. 자, 첫째 단락은 서론이 되겠습니다. 서론에는 전체의 주제가 나타나야 되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영화와 여행과 커피이다. 2, 3, 4 단락은 본론 단락입니다. 여기는 하나씩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 중 첫째는 영화다.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는 것이죠. 본론 두째 단락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 중 둘째는 여행을 다니는 것이다. 본론 셋째 단락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 중 셋째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다. 자, 결론에서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런 취미들을 즐길 수 있어서 영화 보는 것, 여행 다니는 것, 커피 마시는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다. 이를 가지고 오다락 글쓰기를 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나의 취미입니다. 그 세 가지의 공통성이 나의 취미이기 때문에 영어교육과 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가? 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자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에 작성하는 글의 주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 역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설명해 보라 한다면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여기에 나열한다면 지면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 중에서 세 가지만 고른 다음에 그 이유를 서술하려고 한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것 그런 순서대로 고른 것이겠죠. 그런 순서를 정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선 그렇게 고른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첫 번째는 영화이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자주 영화관에 데려가곤 하셨다. 그리고 집에 비디오 재생기가 있어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비디오 대여점의 비디오를 빌려와서 집에서 봤던 기억도 있다. 그렇게 나는 자연스럽게 영화를 좋아하게 되었다. 많은 찬사를 받고 작품성이 뛰어난 명작
영화를 보는 것은 나에게 매우 행복한 일이다. 그리고 나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보면 각 장르의 영화마다 다양한 감성에 젖을 수 있어서 즐겁다. 그래서 나는 영화를 사랑한다. 여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영화다 라는 말도 들어있지만 그 영화를 어떤 계기로 사랑하게 됐는지 하는 그런 이유들도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사랑하게 된 단계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두 번째는 여행이다.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창원 외에도 다양한 장소를 찾아가서 그곳의 정치와 문화 등을 즐기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우리나라의 각 고장에는 다양한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나는 그 특색을 경험하고 즐길 때마다 대단히 만족스럽다. 해외로 여행 갈 때도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면 색다른 느낌을 받는다. 지난해 겨울방학 때 나는 친구와 대만으로 여행을 갔다. 그때가 내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다. 대만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고 관광지를 구경할 때마다 나는 매우 즐거웠다. 우리나라에서 보고 듣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내게 매우 유익했다. 그래서 나는 여행을 사랑한다. 여기도 보면은 사랑하는 대상이 두 번째 대상이 여행인데 여기도 여행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오죠. 문화를 배울 수가 있고 문화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색다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여행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행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영화를 사랑하게 된 그 이유도 나와 있었죠. 그 이유는 영화를 사랑하게 된 동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여기는 그런 동기나 계기는 없는데 그 여행이 문화를 경험하는 그런 유익한 그런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즐겁고 유익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세 번째는 바로 커피이다. 어린 시절의 나는 어른들께 커피를 마셔보고 싶다고 졸랐다. 계속 졸을 때마다 어른들은 항상 너는 아직 어린이라 안 된다라고 거절했다. 그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꼭 커피를 마셔보리라 다짐했다. 어릴 때 용돈으로 커피를 사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가게의 점원들은 항상 커피를 사려는 나를 막았다. 그러다가 내가 12살이 되던 해 수학여행을 가게 됐다. 여행지에는 커피를 사려는 나를 막을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캔 커피 하나를 산 나는 승리감에 빠져 커피를 마셨다. 그때 마신 커피는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 쓴맛이 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쓴맛과 단맛이 잘 어우러져 맛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커피를 자주 마시고 있다. 커피는 내 삶에 있어 훌륭한 원동력이 되었다. 내가 지칠 때마다 커피를 마시면 힘이 솟아났다. 그래서 나는 커피를 사랑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여기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것이 커피라는 것인데 커피를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어른들이 왜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지 어떤 그 호기심 거기다가 약간의 그런 반항심 이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커피를 접하게 된 동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화나 여행이나 커피나 자기가 사랑하게 된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다 각달라게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나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커피가 또 뭐 장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커피를 계속 마시게 되고 사랑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 봅시다.
앞서 나열한 영화, 여행, 커피를 즐기는 것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의 취미이다. 이것들 외에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생활하는 것, 그것이 내게 있어 큰 행복이다. 나는 사람이라면 각자 사랑하는 것들이 빠진 삶을 사는 것은 정말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하는 것들과 함께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앞서 언급한 영화, 여행, 커피를 포함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에 매우 감사하다. 이 학생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영화, 여행, 커피를 이야기했지만 그 위에 나머지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도 역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한 것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이 함께 구성해주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8주차에는 원래 중간고사를 치게 되어 있는데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8주차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의 개요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두 가지 예시문을 봤는데 첫 번째 예시문은 화제 개요로 개요 작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예시문은 문장 개요로 개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찾아서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화제 개요로 쓰든지 문장 개요로 쓰든지 개요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가 되겠습니다. 배점은 개요 작성은 5점입니다. 중간고사로 대체합니다. 온라인 과제처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5단락 쓰기는 언제 합니까? 이것은 기말고사로 대체하는 글쓰기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배점이 팀 프로젝트 글쓰기처럼 15점이 되겠습니다. 15점. 그래서 14주차에 그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간고사가 10점, 기말고사가 10점인데 중간고사를 과제로 대체하다 보니까 이 글쓰기 하나를 가지고 개요 작성과 5단락 글쓰기를 나누어서 배점을 5점, 15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개요 작성만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하는 양식은 이렇습니다. 가주제는 이미 주어진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도 되고 또 것들 세 가지도 되겠죠. 진주제는 본인이 정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할 것인지는 본인이 정해야 되겠죠. 뭐 맹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뭐 명사구가 될 수도 있고 문장처럼 될 수도 있겠죠. 자, 진주제가 정해지면 주제문도 본인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문장으로 써야 됩니다. 주제문은 문이니까 문장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요 작성은 화제 개요나 문장 개요 중에서 하나 택해서 본인이 써야 됩니다. 화제 개요나 문장 개요를 막 섞어서 쓰면 안 됩니다. 1, 2, 3, 4, 5가 다 화제 개요면 다 화제 개요로 써야 되고 1, 2, 3, 4, 5가 문장 개요면 다 문장 개요로 써야 됩니다. 화제 개요는 뭡니까? 맹사구 형식으로 소주제를 요약해서 쓰는 것이 화제 개요입니다. 문장 개요는 뭡니까? 그 화제 개요를 풀어서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 문장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양식으로 8주차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강 중에 생긴 의무사항은 밴드 질답 채팅을 이용하거나 e클래스 질답 게시판 또는 문자 등으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되도록 빠른 시간에 답을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